자, 요번 시간에는 자료 입력과 서식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출력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여기 제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오른쪽에 결제란, 이걸 만드는 방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시로 제가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 데이터는 제가 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내용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B4번 셀부터 그 다음 H12번 셀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제목과 결제란 입력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4번부터 우리가 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뒤에 슬라이드를 참고로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엑셀을 실행을 하고 나서 일단 H12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할 때 블럭을 선택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입력을 예를 들어서 전과 코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죠. 자, 아래로 내려가고 A12번 행이 다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엔터를 쳐서 그 다음 B열로 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작업이 좀 수월해져서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블럭을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A4에서 H12번 셀, 그 다음에 전과 코드 이런 식으로 FC01.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H12까지 오겠죠. 중간에 만약에 내가 키보드를 잘못 넣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중간에 나는 해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이 돼 버리니까, 일단 내가 블럭을 넣어서 블럭을 설정을 해서 제목 해당되는 내용을 넣겠다 그러면 오타가 나더라도 그냥 엔터 해서 끝까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열 너비부터 정렬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2번에 보시면 A열 너비가 작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열 너비를 1로 정리를 하시고요. B4번 셀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위에 신청료 해서 45,000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에 원 표시라든지 천 단위 콤마 이런 것들은 나중에 표시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2번 셀 사이에, 행 사이에 우리가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은 행 너비를 조절해서 우리가 들어갈 위치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과 대학에 대한 부분 열너비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 I열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하나의 셀에 행이 나눠진다 그러면 Alt 엔터를 치면 나눠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순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신청료 Alt 엔터 해서 총액,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13번 행에 가서 인문, 계열, 증감, 인원, 합계, 교육부, 교육, 과학, 기술부, 신청일. 자, 날짜와 관련된 부분 D열에 2009년 5월 22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날짜는 백이나 아니면 슬러시를 기준으로 넣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셀 가운데 정렬 맞추고, 셀 병합 가운데 정렬 해당되는 값은 여기다 넣을 거고요. 얘도 셀 병합, 그 다음에 꼬표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셀 서식, 그 다음에
테두리 가서 대각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자리는 지원자가 두 번째로 많은 단과 대학 해서 I 10가지 열병합 이렇게 셀을 늘려주시고 그다음 단과 대학 그 다음에 지원자. 자, 여기에서는 경상대학이라고 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세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넣을 거라서 얘는 좀 비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셀들을 이제는 맞춰 줄 겁니다. 표시 형식에 가서 얘는 원 표시예요. 그죠? 원 표시 그 다음에 천 단위 콤마. 자, 한 군데 다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통화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그런데 원 표시를 했을 때 표시가 아마 돈과 관련해서 이게 좀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라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서 원 표시에 관련된 부분을 비슷한 틀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원 표시에 별표, 그 다음에 공백, 그리고 천 단위 콤마를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선택을 해주시면 왼쪽 정렬로 원 기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돈 표시가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해당되는 셀에다가 서식을 입혀야 되겠죠. 굵은 상자로 모든 테두리 일단은 입힌 다음에 그 다음 찾아가서 굵은 테두리, 그 다음에 전체 블럭에 가서도 굵은 테두리, 굵은 테두리.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테두리는 나중에 다 입력을 한 후에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이 미리 이제 돼 있으려고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글자 전부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보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전부 가운데 정렬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에 해당되는 부분 열머리글 가셔서 주황색으로, 그 다음 단과 대학도 색깔을 칠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슬라이드 2번에 가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글꼴,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한다, 결제란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에 설명되어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모든 데이터의 글꼴 바꿔주는 요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꼴을 그렇게 바꾼다 했으니까 1행과 A2열이 마주치는 요 자리를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이 시트의 모든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가서 글꼴을 도둠의 폰트 10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 셀을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대로 하기에는 칸 안에 글자가 너무 채워진 것 같이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블럭을 잡아서 열의 너비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너비가 아니고 행 높이죠. 행 높이를 저는 한 20 정도로 저는 늘렸습니다. 자, 20 정도로 하게 되면 좀 보기 좋은 정도로 아마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혹시나 오타를 친 건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으로 폰트는 16, 그 다음 굵게, 자, 제목은 도둠으로
폰트 16 굵게 검정으로 채우기 노란색. 입력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둥근 직사각형과 그림자 스타일을 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때 B열의 2번 행부터 F에 맞게끔. 자, 요 셀을 정확하게 맞게끔 하려고 한다 그러면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셀 위치에 정확하게 맞도록 얘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도형 채우기, 노란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윤곽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만약에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1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편집. 텍스트 편집은 이 도형이 선택되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일단 특수 기호를 먼저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텍스트 편집을 하게 되면 도형이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텍스트는 검은색으로 채운다. 텍스트 채우기에 검은색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자음, 미음을 선택을 하고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기호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까맣게 칠해져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한 후에 단과 대학, 전과, 신청자, 현황이라고 입력을 한 후 이 글자의 위치를 세로의 가운데, 가로의 가운데 맞춰준 다음에 글꼴을 도둠, 폰트는 16 폰트, 그 다음에 굵게 검정색으로 채우기 노랑.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림자 스타일을 주라 했습니다.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가면 옵셋 대각선 왼쪽 위라고 있습니다. 왼쪽 위, 왼쪽 위. 자,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면 말풍선이 나오니까 그 말풍선을 참고로 해서 옵셋 위.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결제란을 입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고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붙이는데 단 원본은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여기에서 해도 되지만 일단 시트 2가 빈 곳이 있으니까, 그죠? 시트 2에 빈 공간을 가셔서 일단 결제란을 이렇게 만듭니다. 결제, 과장, 그 다음 처장, 총장. 자, 그리고 결제 세 행을 블럭을 잡아서 병합을 한 후에 텍스트를 새로 쓰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C, D 열 사이에, 저는 C열에 입력을 했으니까 C, D 열 사이에 셀 커서를 더블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여기 열 너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때 가운데 정렬하고 얘들도 셀 병합. 셀 병합한 거는 서식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복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모든 테두리 가서 자, 이렇게 이제 선까지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얘를 이제는 복사를 합니다. 복사. 자, 내가 붙여넣기 해야 될 곳 시트 1에 G1번 셀에 와서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보시면 그림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얘는 이제 그림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트 2에는 얘를 지울 거니까 그대로 이걸 선택을 해서 딜리트 이렇게 눌러버리면 잘못하면 이 원본 복사해온 얘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울 때는 열 머리글을 블럭을 잡아서 결제란 입력한 거를 싹
삭제 이렇게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그림 자체가 원본하고 연결이 안 된 이유는 붙여넣기를 했을 때 그림 형태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19번 슬라이드와 20번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스마트폰 예약 판매 현황이라는 요 슬라이드를 우리가 차트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을 겁니다. 시트 2번에다가 실전 예제 1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작업을 한번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요 파일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차트 만드는 것까지 파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했던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서 놔두시는데 두 번째 시트 2번이라는 데다 실전 예제라고 해서 요 실전 문제 1번에 대한 스마트폰 예약 요거를 연습해서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제란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주황색 칠하는 거는 먼저 했어요. 그죠? B4번 셀 선택해서 채우기 색깔을 바꿔주는데 떨어져 있는 단과대학이나 지원자도 선택을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한 후에 주황색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라는 건 있는데 단과대학이라는 영역에 지금은 경상대학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경상대학. 근데 이거를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단과대학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읽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엑셀에 가서 단과대학이 있는 H14번 셀을 갑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데이터 메뉴로 갈 겁니다.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 그 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내가 어떤 값을 읽어 올지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값이 아니라 나는 목록에서 갖고 올 거다. 해당되는 목록은 단과대학이라고 있는 C5번 셀부터 C12번 셀까지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읽어 올 거다 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면 단과대학이라는 글자 옆에 빈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썼구나 라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경상대학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글씨가 나타나면 얘도 가로 가운데 줄 맞춤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를 넣을 건데 여기 공과대학의 증감이 18이라고 이렇게 값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를 우리는 증감폭이 가장 큼이라는 메모를 넣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PPT에도 보면 빨간 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메모가 들어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자, 메모 삽입에 내가 컴퓨터를 운영체제를 깔 때 컴퓨터 이름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그대로 증감 폭이 가장 큼이라고 넣죠. 자, 근데 이 글상자가 항상 요 글자에 딱 맞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는 메모가 입력이 되었을 때 테두리가 요런 테두리 점선처럼 테두리가 보이죠. 그죠? 자, 요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 가게 되면 이 메모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맞춤에 자동 크기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모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에 메모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 셀 영역에 들어있는 요 해당 영역에 들어있는 셀 값을 가지고 음수일 경우에는 화살표가 아래로, 그러니까 그 삼각형, 역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수는 별 표시가 없네요. 그죠? 음수일 때만 요런 모양으로 표시 나게 하라.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감 영역이 있는 이곳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셀 값이 셀 서식에서 역삼각형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까 제가 실전 예제 1번을 두 번째 시트에서 실전 예제 1이라고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 했습니다. 시트 3에는 실전 예제 2라고 해서 요 자리에다가 두 번째 슬라이드 있는 실전 예제 있죠? 20번째 있는 실전 예제를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첨부 파일로 갖다 놓을 거고요. 제일 먼저 데이터만 입력이 돼 있는 시트 1에 있는 요 데이터만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지금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요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요 파일은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지우지 마세요. 앞으로 요 파일을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문제 1번, 실전 문제 2번에 대한 제목만 다 하셨다면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의 표 입력과 서식이란 부분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뒤에 32번 슬라이드와 33번 슬라이드에 있는 실전 문제도 완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전 예제 1, 실전 예제 2번이라는 시트 요 자료까지 다 완성을 한 후에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